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까지도 저는 그저 평범한 명절의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드디어 끝났다고 안도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내내 시댁에서 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다시 차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아이들 간식까지 챙기다 보니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의 기름 냄새는 아직도 집안 공기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정리된 듯 정리되지 않은 그릇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들어와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일찍 절에 가셨고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이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만큼 지난 며칠은 끊임없는 소리와 움직임 속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서랍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가방은 친정에 갈 때마다 쓰는 오래된 회색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친정 다녀오기로 한 거 기억하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후 전에 다녀오자고 했었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사실 이번 설 연휴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치 보이는 마음도 있었고 명절이라는 이유로 제 일정은 늘 뒤로 밀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에 옷을 차곡차곡 넣으면서도 손끝이 느렸습니다. 몸이 지쳐서이기도 했지만 마음 어딘가가 쉽게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면 늘 비슷한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에도 그랬고 그 전 설날에도 그랬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만 되면 예상치 못한 방문이 있었고 그 방문은 늘 제 계획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만큼은 조용히 끝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전기포트를 올리고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야 몸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이미 깨끗이 닦아 놓았지만 명절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자국, 냄비 자국, 그리고 끝없이 반복된 식사 준비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제 명절을 설명해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연휴 마지막 날 특유의 한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어제보다 차가 조금 줄어 있었고 몇몇 가족들이 짐을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오늘은 꼭 친정에 가야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친정에 계신 어머니는 명절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지? 끝나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가방을 현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아직도 명절에 쓰던 슬리퍼와 아이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고 두세 시간 있다가 돌아와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휴 귀경길 교통 상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귀경 차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외투를 꺼내 현관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듯 초인종이 길고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고 재촉하는 듯한 벨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멈춘 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시어머니는 절에 가셨고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올 약속도 전혀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고 확신에 찬 소리였습니다. 딩동.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이 누구인지 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놓인 제 가방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직 지퍼도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현관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리는 순간 밖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저의 마지막 평온한 명절 아침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먼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보다 더 먼저 익숙하면서도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아이가 작은 캐리어를 끌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짧게 들른 방문객이 아니라 어딘가에 오래 머무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집에 있었네? 신우이는 밝지도 그렇다고 미안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사전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와도 되는 집이라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하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만큼은 순간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를 비집고 아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여기 따뜻해. 아이 하나가 신발을 반쯤 벗은 채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뒤에 있던 아이도 아무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오며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현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외투가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제 여행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갑자기 이 집에서 가장 이질적인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우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식탁, 그리고 부엌 쪽까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눈길은
단순한 방문자의 호기심이라기보다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어제까지 음식 많이 했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 그 말과 함께 신우이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간식과 물병, 그리고 여벌 옷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짐의 양은 잠깐 들렀다 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연락 없이 갑자기 웬일이야? 신우이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애들 데리고 나왔지 뭐. 그 말은 가벼웠지만 행동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소파 위에 올라앉아 리모컨을 찾고 있었고 하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귤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순식간에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관 옆에 세워둔 제 가방이 신우이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 가방 위에서 멈췄습니다. 올케 어디 가려고 했어?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연휴 끝나기 전에 얼굴만 뵙고 오려고 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한순간 단단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람보다는 계산하는 기색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명절 동안 준비했던 음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나물, 국, 그리고 남은 반찬들. 그 모든 것을 확인하듯 한 칸씩 살펴보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꽤 남아있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분위기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신우이의 행동을 유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에 신우이는 뒤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먹자. 그 금방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불편하게 눌렀습니다. 아직 아무도 식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미 식사 전제가 깔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오전 9시도 되지 않은 시간. 지금 출발하면 충분히 친정에 다녀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그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집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동선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외투는 이미 의자에 걸려 있었고 캐리어는 거실 한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오래 머물 계획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그 가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 속에서는 점점 더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우이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 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시선이 제 가방 위에서 멈춘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무언가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또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명절은 늘 그랬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 갑작스러운 상황, 그리고 결국 미뤄지는 제 일정. 그 반복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투를 천천히 입으며 남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에 서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관찰하듯 그리고 판단하듯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제 신발을 내려놓고 발을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옳게 짧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신우이가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부엌과 거실을 오가던 사람이 어느새 제 동선 앞에 정확히 자리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현관문과 저 사이 그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채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제 가방과 신발 그리고 외투까지 차례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인하는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말투는 가벼웠지만 몸은 전혀 비켜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금방 다녀올게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현관문 손잡이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현관문 바로 앞을 완전히 가로막듯 서버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중심은 오직 이 좁은 현관 공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지금 나가면 안 되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리된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절마다 불편한 상황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동선을 막아선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조심스럽게 묻자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 애들 있잖아. 점심 먹어야지. 그 말과 동시에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둘은 이미 소파에 깊숙이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은 채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남은 거 데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잠깐 다녀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올케가 해줘야지. 짧고 단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관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가면 신우이와 몸이 부딪힐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나가려는 순간 신우이의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길을 완전히 막는 형태였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과 현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신우이의 위치와 제 동선을 번갈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가족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내용은 선택권을 완전히 지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친정도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만 있다 가면 되잖아. 애들 밥만 차리고 가면 되지.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팔이 현관문 앞을 완전히 가로지르듯 위치했습니다. 문과 저 사이, 그리고 가방과 출구 사이에 신우이가 정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모든 것이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오직 현관 앞 저와 신우이 그리고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이 세 사람 사이의 긴장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명절 마지막 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현관 앞에서 멈춰선 채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불편한 장면이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고 없는 방문, 아이들을 동반한 장기 체류 분위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사 준비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명절 동안 쉼없이 사용한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묻었던 환풍기, 여러 번 닦은 조리대, 그리고 손목에 남아있는 묵직한 피로감까지. 사흘 동안 저는 거의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점심을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다시 음식을 꺼내 데우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반복.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쉬어도 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TV 소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빠르게 돌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집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이미 그들의 생활 공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현관 앞을 완전히 점유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몸의 방향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간헐적으로 부엌과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동선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집안 전체를 하나의 작업 공간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애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어. 그녀가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이미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다는 전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우이는 아무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잠깐 들른다는 말과 함께 오후 내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 설날에는 애들이 집밥 먹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부엌을 제가 맡게 되었고 그날 저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은 항상 같았습니다.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명확한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저 분위기와 흐름이 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다시 열고 안을 살피더니 반찬통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집 앞물건을 점검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남은 음식 많네. 데우면 되겠다.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누가 데울지에 대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다시 예전과 같은 흐름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과 현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나 왔으니까 좀 도와주자 라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신우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전과 달리 중립적인 관찰이 아니라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아이 하나가 소파에서 몸을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언제 먹어?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신우이는 뒤를 돌아 아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먹어. 금방 차려줄 거야. 그 차려줄 거야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미 수차례 학습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제 가방이 계속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오늘의 계획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었던 최소한의 일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다시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가방 옆에 서더니 발끝으로 살짝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위치는 여전히 출구를 막는 자리였습니다. 옳게 명절 마지막 날이면 더 바쁜 거 알잖아. 그 말은 설득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결정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제가 출발하려던 계획은 이 현관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 따뜻한 물의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는 신우이가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구조의 연장이며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항상 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발이 쉽게 부엌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현관 앞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문 앞을 점유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가족 방문 장면이었지만
그 안의 흐름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거실과 현관 사이, 딱 중간 지점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지도 않았고, 말을 끊지도 않았고, 누구의 편을 드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일수록 머릿속에서는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신우이는 부엌과 거실을 다시 한번 오가며 집안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자레인지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싱크대 위를 훑어보는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이 집의 일정이 식사 준비 중심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들 밥부터 먹여야겠어.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정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자세를 바꿔 앉으며 TV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가지런히 벗겨져 있었고 외투도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짧은 방문이 아니라 당연히 머무를 공간을 확보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몸의 피로가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명절 준비로 손목과 어깨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마치고 겨우 앉았던 기억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부엌이 아니라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현관 앞에 놓인 제 가방과 그 가방을 쥔 제 손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우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부엌 서랍을 열어 수저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조를 이미 잘 아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전 명절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나 왔으니까 좀 도와주자 라는 식의 완충 역할을 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의 흐름을 끊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배고파? 그 말이 나오자 신우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부엌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고 아이들 밥을 먼저 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늘 반복되어 온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TV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거실의 소음이 낮아지자 집안의 정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움직임, 부엌 서랍 여는 소리, 그리고 신우이의 발걸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관, 가방, 그리고 그 앞을 막고 서 있는 신우이. 이 네 가지 요소를 마치 하나의 상황처럼 천천히 연결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급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신우이는 그 기척을 느낀 듯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부엌에 정리된 흔적, 싱크대의 물기, 그리고 제 피로한 얼굴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명절을 처음으로 전체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이 다시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제 손, 그리고 그 앞을 자연스럽게 막고 있는 신우이의 위치.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이전까지의 관찰이 이해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들 밥만 먹이고 가면 되잖아. 잠깐이면 되는 일인데.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남편의 시선은 그 말보다 상황의 구조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신우이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처음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과 자세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저는 그 변화를 현관 앞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명절의 흐름이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현관 앞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내는 소리조차 벽에 막힌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고 집안의 모든 움직임이 이 좁은 공간을 중심으로 멈춰 선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방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고 신우이는 현관문을 등진 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충돌도 없는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동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카펫 위를 밟는 소리라 크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느리고 침착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이 아니라 신우이의 정면에서 두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 멈춰 섰습니다. 그 거리는 애매했지만 분명히 상황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신우이는 그 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있어? 애들 밥 먹여야 된다니까. 그 말은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았고 부탁하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 부엌 쪽에 열려있는 냉장고 문, 정리된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통, 그리고 현관 앞에 놓인 제 가방. 그 시선은 단순히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언제 온 거야? 애들 심심해해서 그냥 왔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도,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는 상황도,
그 말 안에서는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연락은 안 했네.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연락까지 해야 돼? 그 말이 끝난 순간 남편의 시선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신우이와의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거의 참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신우이의 발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현관문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다시 제 손에 들린 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길 막고 있는 거야?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질문을 가볍게 넘기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막아? 옳게 잠깐 있다 가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우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옳게 오늘 친정 간다고 아침부터 준비한 거 봤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애들 밥만 먹이고 가면 되지. 금방이야, 금방. 그 금방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길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턱선이 아주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공간이 갑자기 너무 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쪽에서는 리모컨 버튼 누르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현관 앞의 긴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예상하기 더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니, 내가 말했잖.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짧고 분명한 소리가 현관 공간에 울렸습니다. 짝!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소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은 반쯤 열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쪽에서 리모컨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정지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칠게 쉬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길 막지 마.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이 집안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명확하고 무거웠습니다. 신우이는 한 발짝 뒤로 밀렸습니다. 정확히 현관문 앞에서 비켜난 위치로 그 순간 막혀있던 공간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명절의 흐름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공기와 질서는 이전과 절대로 같지 않게 바뀌었다는 것을. 현관 앞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모든 흐름이 단 한 번의 소리와 함께 끊겨버린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눈동자는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춘 입술이 그대로 굳어 있었고 표정에는 당황과 이해하지 못한 기색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진 채 멈춰 있었고 아이들은 움직임을 멈춘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거의 배경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린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이 상황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겨우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그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시선을 들어 신우이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움직임에 신우이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확히 현관문에서 완전히 떨어진 위치까지 막혀있던 동선이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현관 바닥, 제 가방, 그리고 다시 신우이의 발 위치를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서서 길 막고 있었잖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시선, 제 모습, 그리고 현관 앞의 공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한 듯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애들 밥 먹이려고 한 건데. 그 말은 예전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늘 반복되어 왔던 정당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안의 공기가 그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애들 밥은 누나가 챙기면 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방향의 말이었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올케 오늘 아침부터 친정 간다고 준비한 거 나 다 봤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의 시선이 자동으로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전히 상황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챙기고 외투도 입고 현관 앞에서 나가려고 서 있었잖아. 그의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그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더 배려해야지. 그 한마디가 현관 공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야? 그 질문에 신우이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흐름이 당연하게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몸을 돌려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애들 데리고 집에 가.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처럼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그리고 현관. 이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자신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놓인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렸고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까까지는 편하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늘 반복되던 명절의 질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분명하게 뒤집히는 순간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무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과장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열려있는 출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강하게 이 집의 새로운 질서를 확정 짓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고 아이들은 신발을 신은 채 조용히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소파 위에서 편하게 TV를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번갈아 저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러 번 열었다가 닫았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말들이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어둔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그저 흐름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신우이가 천천히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세워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끌어올렸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안에서 이어지던 익숙한 명절의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밥 안 먹고 가? 그 질문에 신우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자. 그 한마디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방 손잡이를 쥔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마음이 아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말다툼도 아니었고 일시적인 감정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보이지 않는 질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신발을 완전히 신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 불편함,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 유지되어 온
익숙한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그런 거 아니야. 그 한 문장이 현관 공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황에 대한 정리처럼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현관 안쪽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치 갑자기 끝나버린 방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남편은 현관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정상적인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앞에 서서 바닥에 놓인 제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출발하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처음으로 온전히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까지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이제야 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그저 현관 앞에 놓인 채 움직이지 못하던 물건이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은 완전히 열린 출구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현관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집 안 풍경.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명절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절 마지막 날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현관 앞에서 누군가가 제 길을 막아 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